저기, 이거 드세요. 제 거 사면서 하나 더 샀어요. 고마워요. 애들이 바빠서 그래요.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딸은 가게 문 닫을까봐 요즘 정신이 없대요. 다들 살기 팍팍하잖아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돈이 좀 그래서 밥 같이 먹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이제 병원 가셔야죠. 저랑 같이 가시죠.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6시에 눈이 떴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남편 도시락 싸던 시절도, 애들 학교 보내던 시절도, 지금은 아무도 없는데 몸만 혼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 천장을 보다가 일어났다. 반지 하라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늘 비스듬하다. 사람들 발목 높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신발코, 바지단, 때로는 강아지 발바닥. 그게 내가 보는 바깥 세상의 전부다. 밥솥 뚜껑을 열었다. 어제 지은 밥이 그대로다. 전기 아끼려고 보온을 꺼놓은 게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찬밥을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그 사이 김치통을 꺼냈다. 한 조각을 잘랐다. 반으로 또 잘랐다. 3번에 나눠 먹으면 반찬이 오래 간다. 이걸 언제부터 계산하게 됐는지. 물을 한 컵 길게 마셨다. 물은 공짜니까. 식탁 위에는 종이 3장이 놓여 있다. 통장 사본들이다. 한 장은 전세금. 아들이 결혼할 때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내어준 돈. 한 장은 적금 해약 내역. 딸이 가게 열 때 권리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지막 한 장은 남편 장례 치르고 남은 잔액. 그게 전부였다. 그 종이들을 접었다 폈다 했다. 3번쯤 그러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기사님은 문 앞에 두고 갔다. 인터폰 화면 속 얼굴이 잠깐 보이다 사라졌다. 오늘 처음으로 눈이 마주친 사람이었다. 점심 무렵 나는 골목 끝 분식집 앞에 섰다. 유리문 너머로 국물 냄새가 나왔다. 순댓국 끓이는 냄새인지 떡볶이 냄새인지 배에서 소리가 났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잡았다가 또 놓았다. 3번째에는 손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1,000원짜리 2장이 구겨져 있었다. 2,000원으로는 뭘 시킬 수가 없다. 돌아서는데 분식집 아주머니가 나를 봤을 것 같았다. 괜히 빨리 걸었다. 사람 시선이 등에 닿는 것 같으면 나는 늘 그렇게 한다. 빨리 사라지는 게 편하니까. 집에 들어와서 물을 끓였다. 라면은 없었다. 그냥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양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게 손바닥에 닿으니까 조금 나았다. 창밖으로 발목들이 지나갔다. 운동화, 구두, 슬리퍼,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는 컵을 쥔 채 그것만 봤다. 그러다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으니 내원 부탁드린다는 말이었다. 버스를 타고 갔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환했다. 이름이 빠르게 불렸다가 금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갔다. 의사가 서류를 훑으며 짧게 말했다. 담낭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은 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하면 되냐고 묻기 전에 먼저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안내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예약금부터 걸어주셔야 진행됩니다. 금액을 들었다.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안 떨어졌다. 직원이 다시 말했다. 지금 바로 안 되시면 다음번에 오셔도 됩니다. 뒤로 물러섰다.
직원의 시선은 이미 다음 사람한테 가 있었다. 나는 그냥 돌아섰다. 병원 문을 나서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어깨가 다 젖었다.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다. 걸을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가 났다. 집 앞 계단 앞에서 발이 멈췄다. 내려가면 그 방이다. 비스듬한 빛, 찬밥, 서랍 속 통장 사본 3장. 오늘도 전화는 안 올 것이다. 내일도. 손잡이를 잡으려다 그냥 돌아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우산 쓴 사람, 비닐 뒤집어 쓴 사람, 뛰어가는 사람. 빗소리가 지붕 패널을 두드렸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특별할 게 없는 얼굴. 재킷이 어깨까지 젖어 있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봉지 속에서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남자가 봉지를 내 쪽으로 내밀었다. 하나 더 샀어요. 나는 바로 받지 못했다. 봉지를 받다가 남자 얼굴을 봤다가 다시 봉지를 봤다. 뭔가 할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냥 받았다. 뚜껑을 열자 국물 냄새가 확 올라왔다. 국밥이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았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손이 멈췄다. 눈에서 뭔가 흘렀다. 빗물인 척 고개를 숙였다.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그냥 따뜻했다.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남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자기 것을 먹었다. 빗소리가 계속됐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오늘 밥 한 끼를 나한테 건넨 사람이 평생 내가 알아온 사람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게 그게 슬픈 건지 고마운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같은 시간에 그 벤치로 갔다. 왜 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발이 거기로 향했다. 남자가 또 올지는 몰랐다. 그냥 혹시나 했다. 어쩌면 그 혹시나 하는 마음이 내가 오랜만에 처음으로 가진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른다. 남자는 다음 날도 왔다.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이번엔 김밥이었다. 편의점 봉지에서 꺼낸 줄김밥 2줄.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이번엔 좀 더 빨리 받았다. 고맙다는 말은 못했다. 그냥 받아서 뜯었다. 참기름 냄새가 났다. 한 알 집어 입에 넣는데 목이 메었다. 밥을 먹으면서 왜 이렇게 목이 자꾸 메는 건지. 남자는 말이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그게 편했다. 그러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애들 바빠서 그래요. 뜬금없이 나온 말이었다. 남자가 아무것도 안 물었는데 그냥 나와버렸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다 그렇게 산다더라고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끄덕였다. 나는 계속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고 딸은 가게 문 닫을까봐 요즘 정신이 없대요. 다들 살기 팍팍하잖아요. 웃으면서 말했다. 눈은 건너편 차도를 보면서. 남자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뭐라고 받아치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 내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게 어색했다. 반박도 없고 조언도 없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없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사흘째 되던 날 남자가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건넸다. 나는 그걸 양손으로 잡고 한동안 그냥 있었다. 따뜻한 게 손바닥에 닿는 게 좋아서. 다 마시고 나서도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았다.
벤치에 햇빛이 들었다. 남자가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도 따라봤다. 구름이 없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남자가 물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손이 멈췄다. 그날은 라면이었다. 편의점 컵라면. 뚜껑을 반쯤 접어놓은 채로 먹고 있었는데 젓가락 끝이 떨렸다. 남자가 그날 창구 앞에서 내가 뒤로 물러서는 걸 봤는지는 모르겠다.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게 그날이었으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돈이 좀 그래서 겨우 그 말만 나왔다. 더 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열렸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예약금이 얼마인지도 창구 앞에서 발이 안 떨어졌다는 것도 아무것도 말 못했다. 자식한테도 못한 말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려니 더 안 나왔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그치지도 않고 얼마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오히려 더 무너지게 했다. 나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다. 짜졌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남자를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졌다. 혹시나 해서 꼭으로. 집에 있는 동안에도 시간을 봤다. 4시가 되면 몸이 먼저 일어났다. 거울을 한번 봤다. 머리를 빗었다. 오래된 버릇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갈 때 머리를 빗는 버릇. 남편 살아있을 때도 애들 학교 발표회 갈 때도 그 버릇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나도 몰랐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남자는 늦지 않았다. 오늘은 편의점 봉지 2개를 들고 왔다. 어묵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어묵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넸다. 두 손으로 받았다. 김이 얼굴로 올라왔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처음으로 궁금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이 사람이 직장은 어딘지 집은 어딘지 왜 퇴근 후에 여기 오는 건지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물어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서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누웠다. 천장을 보다가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왜 매일 여기 오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가장 솔직한 말을 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는 말을. 자식들한테도 못 꺼낸 그 말을. 그게 이상한 건지 당연한 건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데 며칠 뒤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나는 빈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 그 봉투 안에는 무료급식소에서 받아온 빵이 들어 있었다. 남자가 오면 건네려고 챙겨온 것이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하늘이 낮게 깔렸다. 나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가는 사람들 발을 봤다. 남자의 신발을 기억했다. 낡은 운동화였다. 뒤축이 조금 닳아 있었다.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다. 그러다 그 생각을 지웠다. 그런 자격이 나한테 있나? 그냥 기다렸다. 비가 내리던 날 그가 돌아왔다. 나흘째 되던 오후였다. 하늘이 아침부터 낮게 깔려 있더니 4시가 넘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래도 갔다. 우산을 챙겼다. 낡은 우산이었다. 살이 하나 휘어 있어서 제대로 펴지지 않는 우산. 벤치에 앉아서 봉투를 무릎에 올려놓고 기다렸다. 버스가 오고 갔다. 사람들이 내리고 탔다. 나는 그것만 봤다. 그때 남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둘, 셋, 넷. 조용히 뒤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 옆에 바짝 붙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게. 남자는 평소처럼 앉지 않았다. 내 앞에 섰다. 나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남자의 표정이 달랐다. 평소에 그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조용한 얼굴이 아니었다. 뭔가를 결심하고 온 얼굴이었다. 이제 병원 가셔야죠.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병원? 예약금도 없는데.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뒤에 있던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나는 남자를 봤다. 남자는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나를 마주봤다. 눈이 흔들렸다. 내 눈이 흔들린 건지, 그의 눈이 흔들린 건지. 그 순간 뒤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려다봤다. 무료급식소에서 받아온 빵이 들어있는 봉투. 이걸 건네려고 나흘을 기다렸다. 이 봉투를 꼭 쥐고 오늘도 여기 앉아 있었다.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 올렸다. 그리고 다시 내 손에 쥐어줬다. 그때 밥같이 먹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다. 나는 그 말의 뜻을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다. 밥을 같이 먹어줬다는 게, 내가 밥을 받아먹은 건데 나한테 고맙다는 게. 이번엔 그의 손이 먼저 떨렸다. 봉투를 쥐어줄 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젖은 재킷을 입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국밥을 건네던 그 손이,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손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차가웠다. 검은 차였다. 조용하고 컸다. 뒷문을 누군가 열어줬다. 남자가 먼저 타지 않았다. 나를 봤다. 타세요. 병원 복도는 전과 달랐다. 같은 병원이었다. 같은 건물, 같은 복도. 그런데 달랐다. 직원들의 시선이 달랐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다. 예약금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지난번에 내가 뒤로 물러섰을 때 시선을 거뒀던 그 창구 직원이 오늘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괜찮은데 왜 휠체어냐고 말하려다 그냥 뒀다. 몸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았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됐다. 흰색 타일. 반들반들했다. 그때 멀리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들이었다. 딸도 함께였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소리가 났다. 아들이 급하게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렇다고 잡지도 않았다. 그냥 힘을 주지 않았다.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왜 말 안 했어? 왜 우리한테? 나는 잠깐 그들을 봤다. 딸의 눈이 빨개져 있었다.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달려오느라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다가 다시 바닥을 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밥같이 먹을 시간도 없잖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수술실 문이 열렸다. 휠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조금 떨어져. 아들과 딸보다 더 뒤에. 그런데 눈이 그쪽으로 갔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혔다. 마취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천장이 하얗게 번졌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고마웠다고 했을까? 밥을 같이 먹어줘서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마취가 완전히 들기 전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술은 3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깨어나니 병실이었다. 천장이 흰색이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아들이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넥타이를 풀어서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로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봤다. 이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언제부터 나한테 전화를 안 하게 됐나? 아니, 내가 언제부터 전화를 안 하게 됐나? 모르겠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됐다. 병실 창가에 햇빛이 들어왔다.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게 그거였다. 빛. 반지하 방에서 보던 그 비스듬한 빛이 아니었다. 똑바로 들어오는 빛이었다. 눈이 부셨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눈이 부신 느낌이었다. 딸이 와 있었다.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가 내가 눈 뜨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일어났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밤새 울었거나 잠을 못 잔 목소리였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창문을 봤다. 식판이 왔다. 미음이었다. 흰죽에 가까운 숟가락을 들었다. 딸이 내가 해줄게 하며 손을 뻗었다. 괜찮아. 내가 먼저 말했다. 딸이 손을 걷었다. 혼자 먹었다. 천천히. 아직 배에 힘을 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미음은 맛이 없었다. 그냥 따뜻했다. 그래도 다 먹었다. 오후에 아들이 왔다. 직장에서 왔는지 정장 차림이었다. 어제 넥타이가 풀어져 있던 그 아들. 오늘은 넥타이를 제대로 매고 있었다. 그 차림이 낯설었다. 이 애가 이런 넥타이를 매는 어른이 됐구나 싶은. 엄마 어때? 괜찮아. 아들이 침대 옆에 서서 이것저것 물었다.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프지 않냐?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들도 짧게 물었다. 한참 그러다가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야? 나는 아들을 봤다. 회장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아는 사이야? 나는 잠깐 생각했다.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뭐라고 해야 하나? 버스 정류장에서 밥 같이 먹었어. 아들이 멈췄다. 밥을? 거기서? 응. 아들이 더 묻지 않았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입을 다물었다. 창문 쪽을 봤다. 나도 창문 쪽을 봤다. 구름이 조금 있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다. 내일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경과를 보실 거라고.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딸이 다행이다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다행이라는 게 수술이 잘 된 게 다행인 건지,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게 다행인 건지. 밤에 혼자 있을 때 창밖을 봤다. 병원 건물 너머로 불빛들이 보였다. 아파트 불빛, 도로 불빛, 가게 간판. 사람들이 사는 불빛들. 생각했다. 그 남자 말이 밥같이 먹어줘서 고마웠다고 했던 말. 처음엔 그 뜻을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했다. 누군가 옆에 앉아준 것.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 그냥 같이 있어준 것. 그게 고마운 거였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뭘 해준 건가? 나도 그냥 받아먹은 거 아닌가? 아닌가? 그 사람도 뭔가를 받은 건가? 모르겠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찍 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죽이었다. 편의점 죽이 아니라 죽집 봉투였다. 전복죽이라고 써 있었다. 엄마 좋아하잖아.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이 뚜껑을 열었다. 전복 냄새가 났다. 고소했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다. 창문 쪽을 보는 척했다. 눈이 빨개져 있는 걸 나는 봤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죽을 먹었다. 아들은 옆에 앉아 있었다. 그게 다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오래간만에 가장 편한 시간이었다. 말을 안 해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식판 위에 빈 그릇이 남았다. 아들이 그걸 한참 보다가 말했다. 엄마, 태어나면 우리 밥 먹자. 자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빈 그릇을 한 번 더 봤다.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자주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이 약속인지 위로인지 나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들은 것만으로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퇴원은 사흘 뒤로 잡혔다. 그 사흘 동안 아들이 2번 더 왔다. 딸은 매일 왔다. 가게를 누군가한테 맡겼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묻지 않았다. 그냥 왔다는 것만 봤다. 3번째 날 아침 딸이 죽을 끓여왔다. 냄비째로 들고 왔다. 뚜껑을 열자 호박죽 냄새가 났다. 내가 좋아하는 거였다. 이 애가 아직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삼켰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슬픈 건지 고마운 건지 아니면 이제야 좀 알겠다는 건지. 그냥 뜨거웠다. 그게 다였다. 퇴원 전날 저녁 아들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 회장님한테 연락은 어떻게 해? 나는 잠깐 생각했다. 모르는 사람이야. 모른다고? 이름도 몰라. 번호도 몰라. 아들이 입을 다물었다. 나도 다물었다. 창밖에 불빛들이 켜져 있었다. 퇴원하던 날 비가 내렸다. 아들이 차를 끌고 왔다. 병원 입구에 세워놓고 우산을 들고 들어왔다. 나는 간호사한테 인사를 했다. 간호사가 잘 회복하시라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들이 옆에 섰다. 우산을 들고 문이 닫혔다. 엄마. 응. 반지하는 이제 안 돼. 나는 아들을 봤다. 수술하고 나면 습한 데 있으면 안 된대.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우리 집 작은 방 있잖아. 창고처럼 쓰고 있었는데. 치우면 돼. 창문도 있고 햇빛도 들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들이 우산을 폈다. 내 쪽으로 기울여줬다. 자기 어깨는 반쯤 빗속에 두고 차에 탔다. 출발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창문에 빗물이 흘렀다. 와이퍼가 왔다 갔다 했다. 내가 먼저 말했다. 패 끼치기 싫어. 아들이 핸들을 잡은 채로 말했다. 패가 어딨어. 짧게 말하고 더하지 않았다. 나도 더하지 않았다. 차가 익숙한 동네를 지나쳤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그 벤치가 보였다. 빗속에 젖어 있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 벤치를 오래 봤다. 차가 지나치고 나서도 한동안 뒤를 봤다. 그 자리에서 국밥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울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나한테는 그 벤치가 그랬다. 아들 집에 도착했다. 작은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짐이 좀 있었지만 치우면 될 것 같았다. 창문이 있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반지하처럼 비스듬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높이에서 들어오는 빛이었다. 딸이 와 있었다. 이불을 새로 사다 놨다고 했다. 베개도. 나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섰다. 엄마 어때? 좋네. 그게 다였다. 저녁에 딸이 밥을 했다. 된장찌개였다. 냄새가 복도까지 났다. 오래간만에 맡는 누군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였다. 식탁에 앉았다. 아들, 딸, 나. 셋이 앉았다. 밥을 먹었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딸이 짜지 않아? 물었고 아들이 괜찮은데 했고
나는 그냥 먹었다. 그런데 그게 좋았다. 특별하지 않아서 좋았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그릇을 치웠다. 딸이 설거지를 했다. 나는 식탁에 그냥 앉아 있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꾹 눌렀다. 이 소리가 그리웠구나. 나도 몰랐는데. 누군가 부엌에서 내는 소리가. 혼자 있으면 없는 소리가.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웠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제대로 된 높이에서 들어오는 빛이었다. 나는 천장을 봤다. 그 남자 생각을 했다. 이름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 사람.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 낡은 운동화를 신고 빗속에 앉아서 국밥을 건네던 사람. 그 사람이 밥같이 먹어줘서 고마웠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옆에 있어준 것.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것.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준 것.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 있다는 걸. 나도 그 사람한테 그걸 해줬던 건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 외롭기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는 내 옆에 매일 와서 앉았던 건 그 사람도 뭔가가 필요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괜찮아졌다. 내가 뭔가를 받기만 한 게 아니라는 느낌이.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일정한 빗소리.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몸도 떨리지 않았다. 그냥 따뜻했다. 며칠이 지났다. 몸이 조금씩 나아졌다. 아직 무거운 건 들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방에 있었다. 햇빛이 드는 방에. 아침이면 딸이 출근하기 전에 죽이나 빵을 챙겨놓고 갔다. 아들은 저녁에 왔다. 늘 오는 건 아니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그래도 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혼자 부엌에 나와서 밥을 지었다. 쌀을 씻었다. 물을 맞췄다. 밥솥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기다렸다. 밥이 되는 냄새가 방까지 들어왔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이 집에서 내가 지은 첫 밥이었다. 작은 것이었다. 그냥 쌀 씻고 버튼 누른 것. 그런데 이상하게 좀 괜찮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느낌이. 밥이 다 됐다.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올라왔다. 나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그 남자가 편의점 봉지를 내밀었을 때 봤던 그 김이랑 지금 이 김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다. 그냥 따뜻한 건 똑같았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